요 키는 이제 네. 스마트 키가 두 개가 나옵니다. 네. 예, 키는 둘 중에 하나만 갖고 계시면 되세요. 하나는 네. 여분을 갖고 계시다가 네. 만약에 이전에 사용하던 키가 배터리 전압이 떨어지거나 사용을 못했을 경우는 네. 다른 여분의 키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키를 보시면 이제 잠금 버튼, 네. 뭉툭하기 때문에 호줌에 넣어놓고도 잠금 버튼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잠금 해제 버튼, 요거 네. 누르시면 문을 열 수가 있고, 요건 뒤에 트렁크 문을 여는 버튼이 네.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위험 알림 기능이라 가지고 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길게 누르면 차에서 경보 울리고 다시 길게 누르면 경보가 해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위급한 일이 있거나 또는 차들이 많다 보면 내 차가 어디인지 찾지 못할 때 네. 그때 요걸 누르시면 차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는 몸에 휴대만 하시게 되면 이제 문 열고 잠그는 것은 이거를 누르지 않으셔도 차 문 손잡이 보시면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네. 요거 눌러서 잠글 수가 있고요. 예. 다시 눌러서 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요게 1m 내에 근접했을 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문 열고 잠그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키는 버튼 타입이라 해가지고 네. 요거는 옛날에 사는 키를 꽂아가지고 시동을 걸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몸에 휴대만 하시면 굳이 꺼내지 않아도 차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문 열고 잠그는 것은 버튼 네, 눌러서 버튼. 문 열고 잠그고 할 수가 네. 있고요. 문을 열었으면 네. 예, 차 시동도 보시면 핸들 오른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시동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 키를 꽂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키는 몸에 휴대만 하시면 되시는 네. 겁니다. 키는 요거 제가 드리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어보시면 이제 문 왼쪽에 보시면 요게 셋 L1, 2, 2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자 시트를 갖고 저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의자 시트하고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하고 핸들 높낮이까지 다 저장이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장을 시킬 때는 우선 시동을 걸어놓고 의자를 세팅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 저장할 때는 셋을 누르시고 원하시는 버튼을 누르시면 네. 1번 또는 2번으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문을 열었을 때 사이드 미러가 펴졌잖아요. 네. 근데 내가 강제로 접거나 피고 할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강제로 사이드 미러를 접고 네. 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각도는 이게 이제 가운데 있을 때는 이제 지정이 안 된 거고 네. 왼쪽으로 미시면 왼쪽 사이드 미러, 네. 오른쪽으로 미시면 오른쪽 사이드 미러 지정하셔가지고 동서남북 누르시면 사이드 각도로 상하 좌우로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체 도어락 해제 버튼. 예. 주행 중에는 전체 문이 다 잠기게 돼 있고요. 네. 시동을 끄시면 전체 문이 자동 해제가 되는데 네. 만약 중간에라도 이제 문을 열어줄 경우에는 도어락 해제 버튼 누르시면 도어락 해제가 되면서 문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은 원터치를 길게 누르시면 한 번에 내리고 길게 올리면 한 번에 올릴 수가 있고요. 네. 누른 만큼 짧게 누르시면 누른 만큼 창문을 올렸다 놨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요건 차일드락 기능을 키시면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 아이들 막 뒤에서 창문 열고 뭐 창문 내렸다고 해서 장난치잖아요. 네. 그럴 때 요거만 딱 켜놓으시면 작동이 안 돼요. 이게 문도 해당되는 건가요? 문도 해당이 됩니다. 문도 안 열리세요. 그래서 가끔 이게 운전하다 이게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눌러가지고 그럼 다른 쪽에서 조수석도 문을 못 열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켜져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네. 켜져 있으면 꺼주시고 문을 네. 열고 내리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뒤에 보시면 이제 아까 트렁크 문은 버튼에서도 눌러가지고 열 수가 있다 했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길게 누르시면 차 트렁크 문을 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주유구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 요쪽에서 주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 차는 디젤 차거든요. 네. 디젤 차는 경유를 두셔야 합니다. 네. 경유를 두실 때는 여기 디젤에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 경유를 두시는 거고, 네. 디젤 차는 이제 유로6 엔진 타입인데 배기가스 규제 때문에 네. 매연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요소수가 들어가세요. 그래서 요소수가 따로 또 이렇게 보충하셔야 합니다. 요거는 요소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공회전만 많이 안 시키시면 평균적으로 거의 한 7, 8천 정도 킬로까지 뛰실 때까지 뭐 이렇게 한 통 쓰시면 거의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자주 갈 필요는 없으신데 만약에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는 계기판에 요소수를 보충하라고 경고등이 뜹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넣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가끔 이제 휘발유하고 이제 경유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휘발유 차는 경유 넣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구멍이 휘발유 차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 네. 경유 이 호스가 안 들어가요. 근데 휘발유 차는 경유 차는 휘발유를 넣기가 쉬워요. 왜냐면 구멍이 작아서. 예, 그래서 반드시 주유하실 때는 주유원한테는 경유차라고 얘기하시는 게 네. 가장 좋으세요. 본인 하실 땐 그냥 경유 누르시면 되시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딱 눌러서 닫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의자 시트가요. 네. 근데 앞뒤 조절. 앞으로 미시고 네. 뒤로 미시고 높낮이는 요거 밑에서 올리면 앞에, 네. 뒤에 거 미시면 뒤에 거 올라가요. 같이 움직일 때는 가운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같이 내려가고 네.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그 다음에 등받이는 요걸 움직이시면 등받이 각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등받이 각도에서 요거 보시면 허리 받침이라 해가지고 요걸 앞으로 미시면 가운데가 저렇게 블록하게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허리를 받쳐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시동 거는 다음에 의자 세팅하시고 저장하는 방법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 핸들 같은 경우는 높낮이가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운전사 쪽으로 밀었다 앞으로 내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다 저장을 시키면 이제 그 핸들 쪽 높낮이도 저장된 위치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계기판 조절 램프 해가지고 시동을 걸으면 계기판에 이렇게 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불의 밝기가 너무 어둡거나 밝거나 하시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밝기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VDC라 해가지고 차체 자세 제어 기능, 미끄럼 방지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ABS 많이 들어보셨죠? 네. 미끄럼 길에서 운행하다 보면 차 브레이크를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같은 기능이세요. 항상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켜놓고 운전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냥 운전할 때 그냥 켜놓고 운전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가끔 언덕 같은 데 차를 세워놨는데 네. 전날 눈이 와가지고 막 눈이 막 쌓여있어요. 네. 그럼 거기를 딱 극복하려다 보니까 저 바퀴가 자꾸 미끄러지면 네. 이 차가 미끄러진 것을 감지하고서 자꾸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그럼 극복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만 요걸 해제하시고 극복하시고 그 외에는 항상 켜놓고 운전하시면 미끄럼을 막아주고 차체 자세 제어를 잡아주기 때문에 롤링을 안 타고 핸들 이 제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저속주행형 차량 가지 옛날 우리 수동기아차의 이제 엔진 브레이크 그러니까 차량 속도를 내리막해서 줄여주는 기능인데 사실 제 차도 있지만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브레이크 기능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이게 저속주행 장치 내리막길에서 차 가속이 되는 것을 이제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운전석에 잠깐 앉으시겠어요? 제가 앞에 또 설명드릴게요. 예, 이제 의자에 차에 타셨으면 우선 시동을 먼저 거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타시면 이렇게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야간에도 버튼의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시동을 거실 때는 우리 예전 차 키는 한번 꽂아가지고 키를 한번 돌리면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 전원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라디오라든가 이런 전원 기능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차도 브레이크 안 밟고 버튼을 한 번만 누르시면 전원 기능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전원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 꽂아가지고 두 번째 돌리면 시스템 체크불이 들어오잖아요. 네. 마찬가지 이것도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시스템 체크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키 꽂은 차는 그 다음에 돌리면 시동이 걸리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 다음에 누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꺼져 버립니다. 전기 기능이 차단돼 버리세요. 그래서 요런 단계와 상관없이 내가 바로 시동을 걸겠다 하시면 오른발로 브레이크 한번 밟아 보시겠어요? 오른발로 저 가운데 있는 게 브레이크입니다. 예, 예. 그거 브레이크 꽉 밟으시고 버튼 한번 살짝 눌러 보시겠어요? 살짝. 예.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시동을 거시는 겁니다. 예. 예, 뜨셔도 됩니다. 이제 시동 끄시는 거는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든 안 밟든 상관없이 버튼을 한 번만 딱 눌러보실래요? 딱 누르시면 시동을 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동 온오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시동을 다시 한 번만 걸어 보실까요? 브레이크 밟으시고 버튼을 꽉 눌러서 시동을 거시고 예. 자, 이제 시동을 걸어 놓으셨으면 의자를 한번 세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앞에 있는 기다란 레버를 앞으로 미셔가지고 의자를 한번 앞으로 쭉 밀어 보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올리는 거고요. 그 수평 뒷부분을 앞으로 밀어 보세요. 예. 앞으로 미시는데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시겠어요? 밟으실 때 이 등이라든가 허리가 뜨면 안 되세요. 그래서 한번 더 밀으셔가지고 꽉 밟았을 때 편한 자세가 되셔야 합니다. 예. 이제 그 상태가 되시면 괜찮으신가요? 네. 예. 괜찮아요. 등받이는 어떠세요? 네. 앞에 본넷 보시는 건 본넷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예, 본넷 끝부분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예. 그러면 그 자세가 이제 높낮이는 딱 맞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 사이드 미러를 잠깐 보시면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 있는 꼭지로 왼쪽으로 미시고 예, 동선 한복을 누르시면 사이드 막도로 상하좌우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마찬가지로 꼭지를 오른쪽으로 미시고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한번 조정을 해 보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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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그렇게 조절하셨고요. 핸들 높낮이는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계기판이 잘 보이시나요? 네네. 예. 그러시면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할 때는 저기 셋이란 버튼 누르시고 원하시는 버튼 1번이나 2번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1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시동을 끄고 네. 문을 딱 여시면 운전자가 내리기 편하게 의자 시트가 뒤로 쭉 빠져주고요. 네. 다시 이제 딱 차에 타셔가지고 시동을 켜시면 네. 처음에 세팅된 위치로 의자 시트가 오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운전자 메모리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분 같은 경우는 2번에 저장해 놓으시면 네. 따로 나중에 타실 때마다 이 의자를 조절할 필요 없이 버튼만 딱 누르시면 이제 원하는 위치로 오게 돼 있습니다. 네, 예. 바로 이거 누르면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장을 시킬 때는 길게 누르면 저장이고요. 네. 짧게 터치하시면 저장된 위치로 오게 돼 있어요. 메모리 기능은. 예. 그리고 차에 딱 처음에 타시면 이렇게 이제 뜨는 화면이 뭐냐면 기아 커넥티드를 연결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이제 커넥티드 회원 가입을 하시더라도 네. 연결은 바로 안 되시거든요. 네.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타시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번호판 달았을 때 네. 그때 제가 다시 또 올 거니까 그때 네. 커넥티드 연결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요건 다음에 하기 누르시고요. 예. 이제 처음에 시동을 거시면 이제 커넥티드가 연결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네. 요게 뭐냐면 홈이란 화면이세요. 홈. 네. 홈이란 화면에서는 손가락을 터치하시고 이렇게 왼쪽으로 싹 밀어보시면 사이드로 이렇게 메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예,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요 메뉴들을 작동하는 버튼은 요 바로 밑에 있어요. 맵, 내비, 라디오, 미디어, 그 다음 시크, 별표, 셋업 메뉴. 예, 그 중에서 내비를 볼 수 있는 메뉴는 맵하고 내비 버튼이세요. 그래서 맵을 보시길 때는 요거 내비 버튼을 누르시면 내비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내비 화면을 보실 때는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데 분할된 화면은 요 삼각형을 누르시면 확대 또는 분할을 시킬 수가 있고요. 분할된 화면에서는 사이드를 이렇게 손가락을 밀어보시면 사이드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예, 딱 터치하시면 좀 더 크게 된 화면에서 확대를 더하겠다 하시면 플러스 누르시면 좀 더 크게, 마이너스 누르시면 축소, 그 다음 안내멘트 소리도 요거 누르시고 플러스 누르시면 좀 더 크게, 효과음도 크게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정하시고요. 내비 같은 것도 요게 2D 평면이거든요. 네. 여기 누르시면 3D 모드, 예, 그 다음에 요거 누르시면 북쪽 방향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북쪽,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차 가는 방향으로 했을 경우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홈이란 화면이라고 처음에 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홈이란 화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다각형 버튼인데 요거 누르시면 다시 홈이란 화면을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위에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개인 프로필 설정을 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기아 커넥티드가 연결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개인 프로필 설정을 보시면 네. 현재는 게스트 모드로 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용자 변경이 되면 여기에 이호원님이나 또는 우리 사모님 그 이름이 뜨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게스트, 그러니까 사용자 명의가 됐을 때는 여기 보시는 기아 카페이라든가 발레 모드라든가 카톰이라든가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따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가적인 서비스는 개인 프로필 설정이 돼야지만 네.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내비에서 목적지 검색을 하실 때는 NAV 버튼을 누르시면 되시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이제 요 돋보기 버튼 누르셔도 내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통합 검색 돋보기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는 명칭, 초성, 주소,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다 검색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자주 가시는 곳은 미리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집은 방금 제가 등록을 해 놨어요. 그럼 우리 집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현재 목적지가 우리 집입니다.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 집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사무실이라든가 자주 가시는 것을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다른 지역에서 이제 뭐 검색할 필요 없이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주변이라든가 또는 주소 검색도 할 수가 있고요. 최근 목적지에서 제가 지금 현재 이 주소로 해가지고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아차 같은 경우는 AS는 기아 오토 Q입니다. 이제 뭐 이 모하비차는 워낙 검증된 택시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AS를 받거나 또는 엔진 오일이라든가 정비를 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가장 가까운 오토 Q가 어딘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걸 딱 터치하시면 현재 차가 있는 위치 기준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오토 Q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다 AS가 되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목적지 해가지고 가시면 여기인데 다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주말에만 시간이 되실 경우 있잖아요. 그럼 토요일에는 한 대가 있고 또 안 한 대가 있어요. 그럼 미리 전화 한번 해보시고 이제 하면 가셔가지고 AS라든가 정비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비 버튼을 위해서 목적지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디오 채널이 이렇게 있어요. FM하고 AM 두 가지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채널 같은 경우에는 잠깐 볼까요? 여기도 그냥 있네. 현인치의 방송 목록을 누르시면 현재 여기서 수신 가능한 방송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여기 있는 방송 목록을 내가 저장을 시키겠다 하시면 요 별표 있잖아요. 요걸 딱 터치하시면 주로 많이 하시는 게 뭐 91.9, 89.1 이렇게 해놓으시면 요게 저장이 된 거거든요.
그럼 딱 나가 보시면 요 밑에 89.1, 90.3 이렇게 저장된 채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저장된 걸 지우고자 할 때는 요걸 누르시면 저장된 걸 지우고요. 다시 저장을 시킬 때는 이렇게 누르시면 저장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디오 채널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현재 미디어 기능에서는 라디오 말고도 다른 미디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게 눌러 보시면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가 FM, AM, DMB, 지니뮤직, 멜론 이런 것들은 기아 커넥트가 연결되어 있으면 부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메뉴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소리는 차 안에 내장되어 있는 소리세요. 그래서 내장되어 있는 소리를 소리만 듣고서 힐링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듣고 힐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연결하시면 블루투스 오디오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연결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메뉴에 보시면 오른쪽에 셋업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예, 셋업을 딱 누르시면 이제 여기 기기 연결 메뉴가 있어요. 요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기기 연결부터 누르시고요. 예. 현재 연결된 폰이 없기 때문에 신규 추가 누르시고 사모님 핸드폰 잠깐 열어보실래요? 예. 네, 거기 블루투스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서 검색을 하시면 모압이라고 뜰 겁니다. 위로 올려보시면 네, 모압이 그거 클릭하시고요. 네. 예. 예, 등록 누르시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핸드폰이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폰이 연결되어 있으면 요거는 뭐냐면 핸즈프리. 요거는 블루투스 오디오를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두 가지 중에 내가 원하지 않으시면 요거 눌러서 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끌 수도 있고 다시 눌러서 킬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남편분이 이제 만약에 이제 같이 연결할 때는 밑에다 등재 연결을 해가지고 신규 추가 눌러서 등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블루투스 오디오 기기는 최대 2대까지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핸즈프리는 한 분만 이용하신다 치더라도 만약 다른 분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의 핸드폰을 플레이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밑에 등재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방금 이제 문자가 떴는데 왜 그러냐면 연락처를 일로 다운로드 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연락처를 일로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자 오는 목록도 수신할 건지 물어보는데 그것도 확인 누르시면 나중에 운전하다가 문자 왔을 때는 여기서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셨으면 미디어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이제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오디오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이제 폰에서 음악을 플레이하시면 들을 수가 있어요. 현재 여기에 음악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음악을 플레이해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폰에 있는 음악이라든가 유튜브 음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 들을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미디어 기능이고요. 길게 누르시면 다시 미디어 메뉴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USB 음악 비디오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 보시면 USB 포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휴대용 메모 스틱에 음악이나 또 영상을 저장시켜 놨으면 요걸 터치하셔 가지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또 밀어보시면 여기 애플 카플레이라고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건 뭐냐면 이제 폰을 케이블로 USB하고 연결하시면 폰에 있는 메뉴를 요 화면을 불러와서 이용할 수 있는 폰 프렉션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맵이는 요 맵이 있잖아요. 근데 맵이 있는데 내가 핸드폰에 있는 맵이 더 익숙하다 하시면 폰에 있는 티맵이라든가 카카오 맵을 요 화면을 불러와서 플레이 시켜가지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에 있는 미디어 또는 USB 이런 기능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메뉴도 보시면 길게 누르시면 요 연결할 수 있는 메뉴를 보시는 거고요. 짧게 터치하시면 그 체크된 메뉴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라디오 채널 시크라 해가지고 찾는 기능이세요. 앞에 채널, 뭐 뒤에 채널 음악 찾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별표는 여기 사용자 지정이라 해가지고 길게 누르시면 연결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현재는 없으면 체크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원하시는 거를 하나 탁 터치하시고요. 별표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껐다 또는 켰다. 만약 내가 DMB를 하겠다면 DMB 지정하시고 별표 누르시면 DMB로 메뉴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버튼도 길게 누르시면 메뉴가 보이는 거고 짧게 누르시면 지정되어 있는 메뉴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현재 요거는 DMB 여기 수신 채널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DMB 같은 경우는 정차된 상태에서는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주행 중에는 영상이 안 보여요. 그 다음 소리만 나옵니다. 예, 그런 게 차이가 좀 있으신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셋업 창을 잠깐 눌러볼게요. 아까 셋업 창에서 이제 기기 연결, 핸드폰 연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왼쪽에 보시면 차량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네. 예. 차량의 메뉴 들어가시면 이 차의 모든 설정은 여기서 다 설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세팅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따로 변경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내가 좀 보시고서 변경할 게 있다 하시면 네.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에 보시면 전방 안전, 뭐 주차 안전, 후측방 안전, 차로 안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요거는 드라이브 아이즈에 들어가 있는 안전 사양이세요. 안전 사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운전자가 이제 뭐 본인이 보면서 이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지만, 본인이 부주의하게 또는 네. 못 보다가 한눈 팔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차가 미리 감지해주고서 운전자한테 경보를 해줘요. 부딪히점이 있거나 또는 뭐 어디 차선 이탈되거나 하면 경보를 해주는데, 그래도 운전자가 인지를 못했다.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충돌 방지 모드라 해가지고 자동으로 차를 제어해가지고 충돌하지 않도록 멈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전방에 마주오는 차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원하시면 뭐 경보만 또는 끌 수도 있는데, 항상 켜놓으시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거고요. 차로 안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차선 이탈되지 않도록 이탈 방지 보조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차선을 이렇게 넘어갈 것 같으면 핸들이 자동으로 조향이 돼요. 이탈되지 않도록 해주고요. 후측방 안전도 마찬가지로 좌우측에 사이드에 보이지 않는 차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핸들을 뜰었는데 부딪힐 위험 있잖아요. 네. 그럼 부딪히지 않도록 자동으로 이제 제어해주고요. 안전하차 경고는 이제 뭐 아이들 내리거나 또는 이렇게 누군가 내릴 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옆으로 차라든가 사람, 오토바이, 자전거 지나가면 네. 마찬가지 경보를 해줘요. 근데도 문을 열려 그러면 문이 안 열려요. 잠금 장치가 해제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안전하차 경고고요. 주차 안전 같은 경우는 뒤로 후진하실 때 마찬가지 뒤에 사람이라든가 자전거,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마찬가지로 감지하고서 경보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후방 교차 안전이고요.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짐이라는 것은 앞 범버에도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범버 끝부분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럼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코너링 도는데 앞 범버를 긁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럴 때 앞 범버에 있는 센서가 운전자한테 경보를 해줘요. 부딪히점이 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자동으로 켜지게 해주는 거고요. 수동으로 켜실 때는 여기 P라는 버튼인데 이거 켜놓으시면 수동으로 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주차 중에는 이게 불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일단 체크해놨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이라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차할 때는 자동으로 켜지게 해놓으시면 좋으세요. 이런 기능들이 이제 드라이브 아이즈에 보시는 전방 안전, 뭐 후측방 안전 그런 기능이 되는 거고요. 주행 편의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그 스마트 크루즈라는 기능이세요. 스마트 크루즈는 요 핸들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 둘, 셋, 네 개. 네. 요게 이제 크루즈 반자율 주행 운전을 할 수 있는 기능 버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일정하게 계속 속도를 지정해 주면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발이 편하고 눈이 편하고 몸이 편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전 차는 이게 기능이 있었나요? 아니요. 예. 이제 아마 예전 차들 같은 거는 일반 크루즈 기능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크루즈는 속도만 지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일반 크루즈고요. 스마트 크루즈라는 것은 내 차하고 앞 차하고의 거리 간격을 지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스마트 크루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앞 차하고 내 차의 거리를 지정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차선을 잡아주는 기능이세요. 요걸 누르시면 계기판에 이렇게 핸들 모양의 그림이 떠 있는데, 네. 저 그림이 떠 있는데 주행하다 보면 저게 녹색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녹색으로 바뀌면 내가 핸들을 따로 조향하지 않아도 이 차선을 감지해가지고 자동으로 차선을 잡아주면서 핸들이 자기가 알아서 막 조향이 됩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 일반적인 운전할 때도 항상 켜놓고 운전하시면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루즈를 만약에 이렇게 켜놓고 운전하시다가 내가 크루즈를 이용하겠다 하시면 요 속도계 계기판을 보다가 저 빨간색 눈곱 이상 올라갔을 때 크루즈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면 요 30, 이거요? 여기 30인데 그 30 표시 이상 그 밑에는 크루즈가 안 되는 거고요. 네. 그 기본은 30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시다가 뭐 고속도로라든가 차가 일단은 뭐 일정한 속도로 계속 가신다. 그럼 네. 내가 크루즈 이용하겠다 하시면 만약 한 60 정도에서 크루즈 이용하겠다 하시면 속도계가 60이 됐을 때 요 상단에 요게 크루즈 버튼이거든요. 네. 요걸 딱 누르시면 이제 크루즈를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주행 중이 아니잖아요. 네. 30km 미만 주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크루즈가 안 돼요. 근데 30km 이상이 됐을 때는 크루즈를 네.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크루즈 버튼을 딱 누르시면 여기 주행 가는 거리 130이라고 표시되는데 여기에 네. 속도가 60km가 딱 표시가 되세요. 네. 그럼 이 차는 60km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이렇게 블럭이 모양이 표시가 돼요. 기본은 블럭이 4개가 표시가 됩니다. 네. 이제 블럭 한 개의 거리는 25m거든요. 네. 그럼 4개면 내 차하고 앞차의 거리를 100m를 잡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블럭은 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4개, 3개, 2개, 1개까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최소는 25m, 네. 최대는 100m까지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해 놓으시면 운전자가 따로 악셀 안 밟고 핸들을 조정하지 않아도 이 차는 자기가 알아서 운전자가 지정한 60km를 가면서 차선을 잡아주면서 계속 주행하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앞에 가는 차가 네. 50km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차는 60km인데 네. 그러면 이 차는 60km지만 우선적으로 차간 거리를 먼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네. 앞차 속도에 맞춰가지고 50km로 주행하고요. 어, 앞차가 가다가 멈춰버리면 네. 같이 따라가다 멈추고, 앞차가 출발하면 다시 따라 출발하고, 그러다가 앞차가 사라지면 처음에 지정한 60km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다가 다시 다른 차가 이렇게 끼어들면 그 차로부터 또 100m를 유지하면서 네. 그 차 속도에 맞춰 가다가 마찬가지 그 차가 또 없어지면 네. 다시 처음에 지정한 60km 가는 거예요. 근데 60km 너무 느리잖아요. 내가 네. 속도를 좀 올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요 가운데 레바를 플러스로 미시면 밀 때마다 일씩 올라가고요. 반대로 내리면 일씩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이 스마트 크루즈 안 하고 내가 수동으로 운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여기 있는 버튼을 위에서 딱 누르시면 여기 일시 해제 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일시 해제가 되면 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내가 다시 또 크루즈를 이용하겠다 하시면 네. 요 레바를 앞뒤로 움직이면 현재 가는 속도에서 또 크루즈를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운전하시다가 크루즈로 완전히 나오고 싶을 때는 처음에 눌렀던 요 버튼 누르시면 크루즈가 완전히 해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 친절한 김 부장에 보시면 이 차는 아니지만 다른 차 크루즈 이게 작동하는 것을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네. 기능은 똑같거든요. 네. 한번 그걸 참고로 보시면 아 이렇게 운전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네. 예. 이 크루즈 버튼 옆에 보시면 요 문서 표시하고 위아래 스크롤 레버가 있는데 네. 요건 뭐냐면 트립 컴퓨터 화면이라 가지고 여기 차량 정보를 볼 수 있는 가운데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기름량 가지고 132km 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차로 유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연비 정보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요 스크롤 레버를 움직이시면 다른 메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적 정보, 네. 주행 정보. 누적 정보하고 주행 정보는 OK를 길게 누르면 초기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요 버튼을 위에서 길게 누르시면 0으로 초기화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속도를 숫자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소수 레벨, 아까 제가 요소수 넣어야 한다 했잖아요. 네. 현재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연비 정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메뉴는 요 문서 표시 버튼 누르시면 저 위에 있는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방위각하고 그 다음에 차선 이탈 경보 기능인데 길게 누르면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서 네 발을 내리시면 운전자 주의, 또 요거는 타이어 마모 상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타이어 공기압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중에 타이어 공기압이 어떤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정보들은 요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메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셋업 창에서 차량이라는 메뉴 들어가셨잖아요. 네. 들어가셔가지고 운전자 모드 왔는데 드라이브 모드에서 보시면 요거 드라이브 모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요 차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 한 번 더 누르시면 터렉션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이 네. 좀 많은데 이 차는 기본적인 차가 이제 4륜구동이잖아요. 네. 4륜구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터렉션 모드라 해가지고 눈길, 스노우, 머드, 진흙, 샌드, 모래사장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이런 모드에서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컴포트, 에코, 스포츠라는 모드가 있어요. 이게 주행 모드 시스템인데 네. 컴포트는 일반적인 시내 운전하실 때 운전, 네. 에코 모드는 연비 절약 모드입니다. 네. 스포츠는 고속으로 운전하실 때 사용하는 운전 모드. 네.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에서는 핸들을 굉장히 가볍게 시내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에코 모드는 연비 절약 모드세요. 연비 절약 모드에서는 속도를 막 올리시면 차량 속도가 110 이상 잘 안 나가세요.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강제로 제어해주는 기능이고요. 스포츠 모드는 이 연비와 상관없이 내가 출력을 좀 올려가지고 속도를 올리겠다 할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면이 바뀌세요. 예, 바꿀 수가 있고요. 예. 이런 모드를 이제 드라이브 모드라고 하는데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 되면 그 변경된 모드를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이제 차 엔진 소음을 따로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소음을 또 알려주는 겁니다. HUD는 이제 앞유리창에 차량 정보를 볼 수 있는 메뉴를 보는 건데 혹시 보이시나요? 네. 예. 이런 메뉴를 볼 수 있는데 높낮이가 현재 눈에 안 맞으면 네. 영상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높낮이를 위아래 좌우측 기울기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표시 정보도 현재 이렇게 보시는 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앞유리창에 지정된 메뉴를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HUD가 눈에 어려운 걸 가지고 사용하기 싫다 하시면 네. 요거 끄시면 되세요. 끄시면 안 보이고요. 네. 다시 켜놓으시면
H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클러스터는 계기판에 관련된 메뉴세요. 화면 밝기는 아까 버튼 눌러서 화면 밝기 조절할 수 있잖아요. 네. 화면 밝기 조절하고 테마 선택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테마 선택은 드라이브 모드 해가지고 이거 눌렀을 때 화면을 바꾸는 건데 네. 내가 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테마 A, 테마 또 B, 테마 또 C 이걸 지정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평균 연비 초기화 이런 것은 주의할 때마다 평균 연비를 계기판 화면에 보시는 걸 초기화시킬 수가 있고요. 표시 정보라 해가지고 와이퍼 라이트 모드 표시라는 건 뭐냐면 와이퍼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현재 와이퍼 상태가 오토인지 로우인지 하이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현재 와이퍼 모드 표시입니다. 와이퍼 같은 경우도 오토 놔두시면 밖에 떨어지는 비양에 따라 자기가 와이퍼가 이렇게 움직여져요. 네.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 이제 등 레버도 있어요. 한번 이거 돌려보시겠어요? 돌리시면 이렇게 오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라이트를 오토 놔두시면 밝은 데 나왔을 때는 자동 라이트 켜주고 지하 주차장이나 터널 어두울 때는 라이트가 자동으로 꺼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저 오토 기능이세요. 네. 그래서 저것도 오토 놔두시면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것도 뭐 도로 표시판 안내라든가 도로 결빙 안내 이런 거 체크해 놓으시면 네. 나중에 운전하다가 운전자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는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네. 예. 그 다음에 클러스터 계기판 안내 음량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웰컴 사운드 요거는 차에 탔을 때 소리로 막 이렇게 환영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예, 사용할 수가 있고요. 공조 기능은 에어컨 히터 기능인데 네. 요거는 이제 외부 공기 차단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이제 안 좋은 공기라든가 터널이라든가 기타 차단 공기 표현할 때는 자동으로 실내 환기로 전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실내 공기가 탁하다 그랬으면 습기가 발생되거나 실내 공기 탁하면 자동으로 외부 환기로 바꿔줘요. 네. 요게 자기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네. 공조 팬이라는 것은 시동을 끄시면 에어컨을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팬이 일정 시간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에어컨 자동 건조 기능이 되는 거고요. 여선 통풍 팬이라는 것은 요거는 온도 현재 요거 실내 온도를 지정한 거에 따라 가지고 시트라든가 또는 핸들 열선이 자동으로 켜지거나 통풍 시트가 켜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 여기도 열선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켜지게 원하시면 요걸 체크해 놓으시면 이 온도를 낮췄을 때는 통풍 시트가 네. 온도를 올리시면 그 운전석 시트 열선하고 핸들 열선이 자동으로 켜지게 되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시트는 요건 시트 위치, 스마트 자세 제어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네. 운전석 시트는 이제 문은 시동 끄고 문 열고 내렸을 때 뒤로 짧게 또는 길게 핸들도 이제 위로 올라가게 네. 예,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나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라이트를 오토 놔뒀을 때 야간에 시동 끄고 내리시면 네. 라이트가 바로 안 꺼져요. 대략 이제 15초 정도 켜져 있는 게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이거든요. 네. 이런 것도 이용할 수가 있고 하이빔 버전은 야간에 상향등 켜고 왔을 때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자동으로 감지하고 하향등으로 전해주는 기능이 하이빔 보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원터치 방향시등은 한번 요거 저기 왼쪽 거 살짝 눌렀을 때 몇 번 깜빡이는지 눌러요? 예 살짝 내려보시되 아, 내리시면 그게 몇 번 깜빡이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여기 살짝만 내리시면 이게 뭐 3회 깜빡임, 5회 깜빡임, 7회 깜빡임을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도어는 자동 잠금이라는 것은 아까 주행했을 때 잠기는 거고요. 자동 잠금 해제는 시동을 껐을 때. 근데 원하시면 다른 걸 지정할 수가 있어요. 뒤에 파워 테일게이트는 뒤에 이제 트렁크 문을 열 때 말씀하는 건데요. 네. 요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버튼 눌러야지만 자동으로 뒤에 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꺼져 있으면 수동으로 여셔야 합니다. 예. 열림 속도로도 빨리 또는 보통 높이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완전 열림 3단계, 2단계, 1단계 사용자 높이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요거 체크해 놓으시면 내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뒤에 접근했을 때 자동으로 뒤에 트렁크 문이 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원하시면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편의 기능으로서는 후속 승계 관리면 차 시동 끄고 내렸을 때 뒤에 한번 확인하라고 이제 나오는 거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은 여기에 휴대폰을 놔두시면 충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잠깐 넣어보시겠어요? 이게 A타입인가요? S타입인가요? 삼성? SS. S면 충전이 아마 될 거예요. 기네요. 예. 예. 아마 이거,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면 충전이 되고 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옆에 거는 이제 그냥 충전 코드를 꽂아가지고 충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게 깜빡이는 것은 아마도 이게 케이스가 꽂혀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 빼야 더 예, 좋네요. 케이스 빼야지 아마 충전이 잘 될 것 같으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요 서잡이라는 메뉴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보시면 좋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커넥티드가 연결되어 있으면 일반 기능에 보시면 이제 무선 업데이트 하고요. 시스템 자동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운전자가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자기가 이제 필요할 때는 업데이트 해주고, 네. 지도 업데이트는 운전자한테 항상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업데이트가 되는 동안은 이게 작동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업데이트 하시면 되시고, 이 커넥티드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은 무선 업데이트 되는 건데, 이게 네. 서비스가 5년간 무료세요. 그래서 5년간 쓰시다가 괜찮으시면 그냥 쓰시면 되고요. 네. 쓰시면서 이제 5년 지났을 때는 월 사용료가 대략 9,500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될 겁니다. 다달이요. 예, 다달이. 예. 그래서 괜찮다 하시면 그냥 쓰시면 네. 나중에 청구가 되시는 거고, 아. 만약에 아예 필요 없다 하시면 음, 그냥 그 중간에 미리 전화하셔가지고 해지하시면 되는데, 네. 썬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실 땐 요거 레버 하나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네. 뒤로 미시면 슬라이딩 기능 해가지고 뒤에 썬루프를 열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미시면 이제 슬라이딩 해가지고 앞유리 창만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틸트는 요걸 밑에서 버튼을 위로 미시면, 예, 미시면 뒤에만 개방되는 틸트 기능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닫으실 때는 반대로 마찬가지 앞으로 미시면 닫을 수가 있고요. 덮개는 수동이세요. 네. 수동으로 이렇게 닫으셔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실내는 혹시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네. 그 혹시 운행하시다가 모르시는 것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예. 그래서 타시고요. 제가 기기 같은 거 다 아까 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트렁크 여실 때는요, 스마트 키를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없어도 여기 뒤에 무슨 누르는 버튼 있어요. 요거 눌러서 뒤에 트렁크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트렁크 여시면 요 키는 제가 드릴게요. 아, 네. 여기에 보시면 차량 설명 책자가 있는데 이거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네. 저희가 보증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차체 일반 부품 하고요. 네. 냉난방장치라 가지고 에어컨 히터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3년에 6만 킬로까지 무상 보증이 되시는 거고요. 네. 엔진하고 동력 조달 장치는 미션입니다. 미션은 네. 5년에 10만 킬로까지. 차체 외판 녹해가지고 후드, 도어, 필러, 테일게이트, 사이드 실패는 이제 다 외판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3년에 6만 킬로까지. 간통 부식이라 해가지고 만약에 도색된 철판에 구멍이 뻥 뚫리는 경우가 있다. 네. 그런 경우는 7년의 주행거에 상관없이 무상 보증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요 3년이 넘었거나 6만이 초과되면 AS가 안 되는데, 네. 그 안에 있을 때는 다 AS를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AS 받으실 때는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오토 큐 마크가 되어 있는 곳은 저희 기아차 AS가 네. 다 되시는 곳이세요. 그리고 만약에 차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 0892-22에 2000번 전화하시면 네. 저희 고객센터에 전화 받고 모든 정보를 다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화하시면 모든 거 다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는 차가 AS 보증기간 냈을 때는 긴급출동을 불러가지고 무상으로 견인해서 또 AS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금음망 네트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는 거리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막 굴러다니는 물건이 굴러다니지 않게 삼각대는 여기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간단 매뉴얼 책자라 해가지고 이제 앞에 있는 거를 축약시켜가지고 이제 설명서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차가 5인승이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매트를 깔아드렸는데, 만약에 아이고 이제 안에 짐 같은 거 실실 때는 네. 요거를 이렇게 올리시면 요게 수납 공간을 또 넓게 네.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짐을 실을 때는 요 매트를 깔아놓고 짐을 여기 위에 실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요 뒤에 보시면 여기도 또 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올리시면 여기도 수납 공간인데, 네. 지금 차는 스페어 타이어가 따로 안 나오세요. 펑크 났을 때는 요 에어펌프하고 펑크 처리 가지고서 현장에서 펑크를 떼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가급적이면 보험사 부르셔가지고 펑크를 떼우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요거는 정말 위급할 때 이용하시면 좋으시고요. 네. 만약에 타이어 공기압이 좀 떨어졌다, 네. 그러면 요거 에어펌프만 가지고도 펑크를, 그러니까 타이어 공기압을 채울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 채우는 거는 친절한 김 부장의 동영상 보시면 네. 그게 나와 있는데, 그거 제가 나중에 한번 링크된 거 한번 따라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네. 예.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닫으실 때는요, 예, 요거 눌러서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눌러서 닫을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스마트 키에 있는 버튼을 또 뒤에 트렁크 버튼을 길게 누르셔도 열 수가 있어요. 예. 예, 그걸 한번 길게 눌러 보시겠어요? 예.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시 또 길게 누르시면 또 닫을 수가 있고요. 예.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을 열고 닫고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오시겠어요?
앞에 본네트를 하실 때는요, 네. 이렇게 밀어오시면, 아, 그리고 이 차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여기 있어요. 아, 그래서 요걸 당기시면, 네.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네. 기아를 파킹에서 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강제로 빼겠다 하시면,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여기 위에서 누르시면 강제 해제도 가능하세요. 네. 예, 근데 그냥 기아 변속하면 자동 해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안심하고 타셔도 됩니다. 앞에 본넷은 여기 있는 레바를 당기시면 열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 아, 예. 네네네. 요거 당기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손을 이렇게 왼쪽으로 싹 밑에를 밀어보시면 왼쪽으로 미는 레버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딱 흩어보시겠어요? 네네. 밑으로 한번 올려보시면. 예, 밀고 올리시면 되세요. 올리시면 가스리프트 되기 때문에 딱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엔진룸이 여시면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워시액 네. 여기다 보충하시면 되세요. 네. 가끔 여기다 보충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는 냉각수통입니다. 아,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 워시액 넣으시고 현재 2분의 2 이상 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유리 와이퍼 닦으실 때 당기시면 와이퍼로 닦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냉각수, 그 다음 저쪽에 브레이크 오일, 그 다음 엔진 오일은 여기다 부충하는 거고 체크는 여기 있어요. 예. 이런 것 이제 요런 뭐 냉각수라든가 브레이크 오일, 엔진 오일 같은 건 거의 새는 일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간혹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엔진오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막 묻어 있는데 보통 시동 끄고 이제 닦고서 체크하시면 중간 정도 차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엔진오일도 체크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비소 가시면 정비하시는 분들이 다 한번 봐드립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신차 같은 경우는 부속품들이 조립된 상태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네. 보통 2000km까지는 신차 길들이기라고 해가지고 그때까지는 운전하실 때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예, 그러면서 자기 자리로 잡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네. 그 가정에는 가끔 운전하다 보면 타는 냄새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거는 네. 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가끔 나는 냄새입니다. 마찰에서 나는 냄새인데 그건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 없어져요. 네. 예, 안심하고 타셔야 되고요. 여름에 막 에어컨 틀다 보면 막 밑에 막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외부 온도 차에서 습기가 생겨가지고 이슬이 발생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도 안심하고 타셔야 됩니다. 예, 가끔 전화 오셔요. 막, 라지에다가 삽니다 하는데 실제로 그건 아니시고 밑에 이제 이슬에 맺혀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첫 엔진오일 교환 같은 경우는 주행하시다가 네. 보통 5천 정도 지났을 때 그때 한 번 정도 교환하시면 되세요. 한 7천 정도 그 사이에. 네. 그리고 한 번 교환하시면 그 다음부터 주기적으로 10,000km마다 한 번씩 교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운행이 많지 않으시면 1년에 한 번 정도 교환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 모하비 같은 경우는 다른 차 틀리게 엔진오일 교환 쿠폰이 따로 나오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종이로 들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종이로 안 나오고 저희 오토큐에 가시면 전산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쿠폰이 몇 장 남았는지 물어보시고 네.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엔진오일 교환 쿠폰이 4장인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거 가셔가지고 쓸 때마다 한 장씩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타시고요. 닫으실 때는 요 정도 높여서 살짝만 내리시면 되세요. 살짝만 내리시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요. 요 정도 높여서 손 잠깐 치우시겠어요? 예. 이렇게 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설명은 여기까지 다 마쳤고요.